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의식의 힘을 간구하고 있다. 룩이라는 미국 잡지에 실린 실화를 하나 소개하겠다. 베트남 전쟁 때 4명의 미국 병사가 차를 타고 정글 속으로 달렸다. 길이 아주 좁아서 어렵사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베트남 군인이 기습했다. 미국 병사들은 불이 나게 수풀에 몸을 숨겼다. 잠깐 사격이 멈춘 순간 4명의 미군은 다시 돌아갈 방법을 궁리했다. 그들은 앞으로 가면 적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고 차를 돌리자니 길이 좁아 돌릴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차의 4기퉁이를 잡고 번쩍 들어올려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 그리고 엑셀을 최대한 밟으면서 도망쳤다. 도망가는 사이에도 베트남 군인이 쓴 총알이 머리 위를 날아갔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것을 벗어나야만 한다는 일념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도의 한숨을 쉰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차를 번쩍 들어서 돌릴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다. 시험삼아 차를 들어보았으나 차체가 흔들릴 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인간의 잠재력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오는 실화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맨손으로 잡아서 구해낸 할아버지, 자동차에 깔린 사람을 구하려고 괴력을 발휘한 행인 등 정말 많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무의식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의식에 이런 엄청난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믿는 자세다. 어느 정도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노력하고 시도를 해보아야 비로소 알게 된다. 물론 잠재력에 개인차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같은 인간인 이상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닐 것이다. 앞서 말한 사례들에서도 언급한 육체적인 잠재력은 생존을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봉인된 측면이 있다. 인간의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힘을 제한해서 일정 정도만 쓰도록 무의식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가령 2000cc의 차라면 대략 200마력 정도면 사용하도록 설정해두고 평소에는 필요 이상의 힘과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한다. 물론 무리해서 300마력도 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내구성이 떨어져서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 인간의 신체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에 따라 힘과 신체 기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도가 잦아지게 되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은 평소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봉인시켜 놓는 것이다. 단 생사를 결정짓는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 무의식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무의식에서 잠재된 힘을 얻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노벨상 후보로 알려진 유전 공학자 무라카미 가즈오는 유전자 혁명이라는 베스트셀러 저서에서 모든 유전자에 온과 오프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유전자의 수는 60조에 달하고 유전 정보는 세포 하나당 30억 개라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유전자 중 실제로 활용되어 작동하는 유전자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용히 잠들어 있을 뿐이다. 즉 인체의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사용하는 것은 켜진 상태이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꺼진 상태로 존재하는데 결국 인간의 잠재력이란 사용하지 않고 있는 90%의 유전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밝혀낸 실험에 의하면 칼슘이 포함되지 않은 물을 소화시키는 유전자에게 칼슘이 들어있는 물을 제공했더니 처음에는 예상대로 칼슘을 소화하지 못했으나 며칠 동안 같은 물을 계속 제공했더니 결국 유전자에서 칼슘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유전자가 칼슘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지 필요성을 못 느꼈기에 칼슘을 소화할 수 있는 스위치를 꺼둔 것뿐이었다. 자, 생각해보라. 당신이 엄청난 부자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집을 샀다. 그 집에 방이 100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상태로 밤이 되었다. 당신은 몇 개의 방에 불을 켜둘 것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은 10개 미만의 방에만 불을 켜둘 것이다. 왜냐하면 불을 다 켜놓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불을 다 켜두는 것은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유전자도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유전 정보만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수한 상황 혹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의 잠재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특별하다. 한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 해당 생각과 행동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전자는 비로소 필요성을 느끼고 충분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잠재 능력도 발휘될 수 있었다. 애초부터 인간의 두뇌는 많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렘 수면이라는 것이 있다. 잠을 잘 때 보통 2-3시간 간격으로 안구가 흔들리는데 이를 급속 안구 운동이라고 부른다. 이때 자는 사람을 깨워서 방금 어떤 상태였냐고 물어보면 꿈을 꾸고 있었다고 말한다. 즉 사람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두뇌만큼은 일정 부분 일하고 있는 것이다. 잠을 줄이고 일을 더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두뇌에서는 기존에 학습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저장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으니까 말이다. 핵심은 인간의 두뇌는 어떻게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끔 멍하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름대로의 명상을 하거나 생각을 정리한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시간은 잠시만 가져도 충분하다. 걸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정도로 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빌 게이츠가 일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휴식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로 나 역시도 주제가 다른 책을 보거나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이 휴식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너무 오래 쉬는 것보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갖고 의미 있게 순간의 쉼을 즐기는 것이 자신의 잠재력을 꺼내기에 더 적합한 방법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꺼내는 방법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보자면 힘들 때마다 자신의 좋은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상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단계가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인내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숙달 과정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숙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다.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질수록 그 능력이 현재는 유전자 속에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전자의 잠재된 능력이 활성화되려면 충분한 시간과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힘든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반복적으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몰랐던 유전자 속에 잠재된 능력이 드디어 활성화되고 점차 외부로 발현되기 시작한다.